여기 지금 여기 나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Here und jetzt. 오. 식상의 시대. 모범에 따라서 그 모범이 정한 규칙을 따라서 하는 행위를 이제 명리학에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명마담은 이제 일지가 병자일주니까 바로 딱 일지의 정관을 놓은 형태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 힘센 사람이 좋아하지. 왜? 시키는 대로 하고 일절 토다는 거 없고 개기는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의 이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유형이 십신을 10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백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스타일, 우리 명마당 같은 스타일이 가장 높이 존중받았던 거예요. 왕조 시대에는, 봉건 시대에는. 왜냐면 왕한테 권력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절대 다른 마음, 역심을 품지 않으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전이 정하는 그 규범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여기는 다음날 있으면 전날 그렇게 좋아도 술 안 먹잖아. 바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인데. 내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간극들이 사람마다 이제 각각의 중요한 특징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에서 이제 아들내미 하나가 공부 잘하니까 온갖 친척들이 다 법대를 갔어. 판사 검사가 되라. 라는 게 이제 뻔한 이제 루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정관. 그러면서 이제 제일 힘쓴 사람이 부여하는 권력을 충분히 맛보면서 살아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은 지난 어떤 봉건 시대의 한 근 1500년에서 2000년의 시간을 지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20세기에 함께 이제 붕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관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식상의 시대. 제가 이제 아마 명리학 하면서 식상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식상주의자. 나는 식상주의자지. 용신도 식상만 잡고 그리고 식상을 적으로 두면 안 된다. 식상을 포기하면 안 돼. 관용신 절대 안 잡고. 사실은 이제 이전 같으면은 식상은 가장 약한 힘이고, 그러니까 식상도 이제 식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음양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는 식신이고 하나는 상관. 그래서 앞에 글자로 써서 다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먹을 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신은 좀 그래도 정관이나 정제만큼은 아니지만 좀 줄였어. 왜?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치. 상관은 일단 이름부터가 지랄 같아. 이 상관은 이 상자가 뭐냐면 상해를 입히다 할 때 상자야.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든. 그러니까 이 식상은 관을 공격하고 훼손하고 하는 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흉악하게 봤어요. 왜? 이 사회의 질서를 뒤흔든다고 보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식신도 밉상이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관이라는 건 규율을 지켜야 된단 말이지. 규율을 지켜야 된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돼. 나는 그냥 오늘 그냥 학교 안 가고 자고 싶은데 좀 더 늦잠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하고 일어나서 가는 이게 정관인 거거든. 근데 나 그냥 오늘 땡땡이 갈까? 이게 식상이란 말이야. 그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 기존의 이제 꼰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스러운 아이는 너무나 예쁜 아이지. 예쁘지. 아버지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학교 파고 집으로 오는데도 딱 오는 길로만 오고. 근데 식상에 강한 아이는 똑같이 학교를 해도 집까지 오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가장 먼 길을 매일 개척하려고 해.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저 골목으로 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 골목으로 가도 우리 집이 나올까? 오늘은 이 골목으로 가봐야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항상 같은 길로 가고 같은 라인만 타요. 나는 같은 길로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집에 갈 때도. 나는. 그래가지고, 실종 신고 들어간 적도 있어. 애가 끄끄매진데도 안 와가지고. 사실은 길을 잃은 거지. 근데 이게 식상의 힘이 갈만한 밉상이야. 식신도 같이 막 도매급으로 밉상. 그래서 이제 식신을 자꾸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고 정확하게 시킹을 안 한다고 해서 자꾸 게으름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좀 게으르기도 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왜 식상의 가치가 그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워라밸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생산력은 증가했지만 빈부차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살인적인 경쟁 처지에 몰린단 말이지.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계속 부모고 학교고 뭐 언론이고 간에 자꾸 뭐 성취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성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너는 뭐 불행해질 것이야, 뭐 가난하게 살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 자식의, 자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몰아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결코 그 사람들을 성취도는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라고는 절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해봐야 그걸 고작 살아봐야 100년인데 성취도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의 척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은 식상의 시대다.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낙천적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뭔 일이 있더라도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어떻게 뭐 내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당장 여기 지금 나는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Hier und jetzt. 식상을 이제 한마디로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삐끄덕거리고 뭔가 약간의 여백, 뭔가 약간의 빈틈,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삶은. 정말 막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상에서는 그런 일탈들이 용납이 안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상을 단지 게으름이라든가 뭐 그냥 대책 없는 낙천성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식상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1, 2, 3가 있죠. 하나는 식욕.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상이라는 행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을 차려서 먹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먹기 위해 살기도 한다는 거지. 왜? 먹는 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성욕. 인간의 또 근원적인 자기의 어떤 그 종족의 보존 행위. 이것도 식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정욕. 내 삶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 기울이는 많은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식상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게으르다든가 뭐 낙천적 이런 것 전에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근원적인 행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막 나무를 묻혔는데 잘 묻혔어. 오늘 우리 고은성 사장님이 묻혀온 머위 때 이런 너무 맛있잖아. 그 사람들은 기쁨을 주잖아, 그게. 내가 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은 나가서 머위대를 따와가지고 조물조물 양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는 행위. 이게 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발전하면 이제 좀 더 잘 하고 싶잖아. 똑같은 나무를 묻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주의력을 높이고 잘하는 집에서 먹어보고 여기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한 것보다 맛있지라고 연구하게 되고 탐구하게 된단 말이지. 아이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마구잡이로 간판에 글자들을 묻는 행위. 호기심. 그런 어떤 모든 재반 탐구적 행위가 또 식상이에요. 그다음에 알면 어떻게 해? 표현해야지. 이제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의사소통한단 말이에요. 식량만 나누는 게 아니고 생각도 나누고 저 사람의 감정도 나누고 말을 표현을 하면 모르잖아. 네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속으로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도 모르지. 내가 표현을 안 해. 나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식상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인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표현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식신과 상관이 좀 갈라져. 물론 이제 그 호기심에서도 갈라지지만 네. 감각적 호기심이 식상이라면 논리적 호기심이 상관이에요. 감각적 호기심이 식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이 나물을 무치는데 자기의 감에 의존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이게 더 맛있더라 느끼는 사람은 식신? 식신이고 이런 사람 있지. 조선 간장 6g, 깨 2.5g 이렇게 딱 계량해가지고 최적화하게 맞춰가는 사람 있지. 이건 상관적인 집거리인 거야. 똑같은 나물을 무쳐도. 그래서 이제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낭만적이고 로맨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식상이야. 식신. 식신이야. 그리고 논리적이고 크리티컬, 비판적이고 이런 표현은 상관이야. 우리는 인간은 이 두 개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뭐 글을 쓰더라도 식신은 좀 작가적 성향이 있고 상관은 비평가적 성향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식신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낳은 거니까 뭐지 자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애를 그냥 놓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뭐죠? 말도 가르치고 뭐 습관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잖아요. 자식이 식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행위예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행위도 식상이지만 내가 그것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남에게 나보다 더 어리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행위. 이것도 식상이에요. 그러면 딱 식상적 직업이 딱 뭔지 딱 나오는 거지. 선생님. 아나운서. 말로 다양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현대사에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기획하고. 기획을 하는 건 재성이고, 만드는 것은 인성이야. 근데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 팔아야지.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보. 그렇지. 홍보, 광고를 포함한 제반 마케팅을 해야겠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겠지. 이거 먹으면 진짜 좋다. 안 달아. 죽여. 이 행위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이 행위가 식상이에요. 결국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을 종합하면 뭐가 돼? 예술이 되는 거야.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 그래서 지금은 라디오의 시대가 아니고 식상의 시대다 이거야. 일찍 식신 갖고 계신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지. 구라의 시대. 그치. 정광은 물론 식상의 시대.